안녕하세요. 케오프입니다. 2023년도 주야간 보호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요? 국민보건공단에 2023년도 재가급여 평가 개시 일정이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여 보시면 되고요.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개선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반영될 것 같고요. 특별한 항목은 조금이지만 큰 차이 없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주야간보호는 평가 예정이 2023년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가 공고는 언제 되냐면 2022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평가가 공고가 된다는 거죠. 평가 공고된다는 건 뭐예요? 평가 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확정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가 매뉴얼이. 평가 매뉴얼이 확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가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평가 개시 전년도까지 지정받은 제가 장기요원 기간이거든요. 2023년도에 평가니까 2022년도, 2021년도 12월 30일까지 지정받은 기간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내가 주야간보호를 설립을 했다. 2022년도에 설립한 데는 어떻게 돼요? 평가를 안 받습니다. 이건 언제 받아요? 또 3년 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받는데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많아요. 기간 수가 한 2만 개, 2만 5천 개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짝수, 홀수로 나눠서 받는데 끝자리 수가 짝수인 기간이 2023년도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지표 적용 기간은 언제냐면요. 원래 평가일부터 3년인데 그러면 2023년에 받으면 2023년, 2022년, 2021년이 돼야지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1년이 시설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실제로는 2020년도부터 평가일까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가 공고가, 제가 평가 매뉴얼이 12월 달에 공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의 새로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돼요?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평가가 12월 달에 공고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2023년 1월 달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공고월이 다음 달까 2023년 1월부터 해야 돼요. 다음 달이라고 했으니까 언제요? 1월 1일이 아니라 1월 안에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1월 30일 안에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2월 달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는 신규 업무가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 추가된 항목 중을 보시면요. 45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3개 항목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추가된 항목들이 점수가 높아요. 예를 들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4점이나 추가됐네요. 이거는 시설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가 2점, 그 다음에 직원 권익 번호가 3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신설됐다고 보시고 두 개의 점수가 9점,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그 연일의 조건이 변경됐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어요? 연일에는 365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연일의 주기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요. 낙상, 욕창, 인지 평가를 하고 어떻게 돼요? 다음 해에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낙상, 욕창, 인지를 오늘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낙상, 욕창, 인지를 2021년도 1월 1일 날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이거를 2022년도 1월 1일 플러스 30일 요 안에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평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성일 기준, 시행일 기준이겠죠. 케어프에서 낙상 작성일, 욕창 작성일 요 기준이었는데 요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연일의 주기는 회계연도를,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0일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일회가 되는 거예요. 연일회가 뭐요? 2021년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연이에 2022년도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건강검진하고 똑같아요. 건강검진을 제가 올해
8월 4일날 받았으면 내년 8월 4일날 받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날 받아도 되고 내년 12월 30일을 받아도 된다는 게 연일회라는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평가 메뉴를 다 읽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5번 인력 추가 배치. 인력을 법정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함. 기존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산 점수의 합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곳이에요? 수급자가 많은 곳이 유리하죠.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율로 변경돼서 동등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9번, 평가 항목 9번,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간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완납한다. 이건 확인사항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회보험 통합 징수실탈에서 완납증명서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퇴직이죠. 퇴직금을 아마 퇴직하신 직원들, 1년 후에 퇴직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간에 정산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전세 자금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법적에 맞게끔 중간 정산을 했는지 요거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직원 권익 보호. 여기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아마 기존에 이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일단 고충 처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충 처리 대장은 뭐예요? 기록을 해야 되죠. 고충 처리 대장은 기록인데 아마 주야간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보시면은 직원 관리에 고충 처리 관리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게 고충 처리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충 처리 지침은 문서인데 이 문서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8-7에 보면은 여기 공단지문 평가 자료에 보면은 고충 처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요 자료가 있습니다. 요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간에 맞게끔 고치시면 됩니다. 요거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직원의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대응 지침이라는 걸 마련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의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자료가 있으면 되고 이것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확정되는 순간. 그리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일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모든 직원이기 때문에 연일에 모든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참석자명, 서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8월 4일 날 직원을 교육할 때 혹시 오프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빠지면 모든에 속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에 나도 교육을 해서 모든을 맞춰야겠죠? 그렇죠? 근데 교육을 8월 4일 날 오늘 교육했는데 신규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직원도 바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이상 교육이라는 모든의 조건과 연일에 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됩니다.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면담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염관리 활동에 보시면 뭐 신설된 것도 있고 좀 변경된 것도 있는데 자 분기별 1회 이상 실내 전문 소독을 실시함. 전문 소독이 필수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정기 점검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정기 소독에 자체 소독이 있었는데 자체 소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어떻게 돼요? 전문 소독 업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문 소독이라는 게 내가 애매한데 아마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게 전문 소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실시한다. 이거는 주야간에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설에 보시면은 일일 점검에 보면 일상생활 소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행하실 생활환경, 출입문, 손잡이 이렇게 기간이 내가 소독 부위를 하고 소독제를 넣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시는 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일상생활 소독이 주야간 쪽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요거는 문서가 있어요. 제가 문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문서가 어디 있냐면요. 시설에 보시면은 이 시설에 보면요. 감염병 대응 체계라고 있어요. 이 자료예요. 이거 뭐 보시고 싶으면 뭐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기관 이름을 하시고 감염 발생 시 대응책에 여기서 이렇게 쓰셔야 되죠. 관리 책임자만 바꾸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이렇게 쓰셔야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 이름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바뀔 때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적절히 조치를 취한다. 면담. 예. 이거 뭐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어떻게 되는지 손 씻기부터 뭐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급식 영양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 그 식사 제공할 때 음, 음식 섭취량 파악하고 기능 상태별 식사 제공 다 있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요양급여 제공에 다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조치를 취한다. 요거 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연계기록지가 바뀌었어요. 연계기록지가 어떻게 해요? 제공함이 됐어요.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고 퇴소 이용 계획 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설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관리 보면은 수급자 정보 관리에 보면은 연계기록지 작성에 요렇게 퇴소 이용 계획, 심신 상태, 급여 제공 계획 불러와 있고요. 연계기록지 발송이라고 제공이죠. 좀 비대면이라 뭐 직접 제공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알림통이나 문자를 이렇게 직접 수령을 할 거냐 알림통에서 제공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언제요? 이게 지금 과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신설된 거기 때문에 다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부터입니다.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죠. 개별 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연일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건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이 모든 수급자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모든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반영해서 급여 제공을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예. 여기서는 모든 수급자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반영하여 모든이라는 기준이 없죠. 결과 평가를 반영한다는 거 뭐예요? 급여 제공을 우리가 잘했는지 평가를 반영했더니 100명을 평가했는데 한두 명 정도는 바꿔야겠다고 개별 급여 계획을 변경하는 거. 요걸 보시면 돼요. 모든 여기는 모든이고 여기는 모든이 아닙니다. 한 건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주야간에 없고요. 시설에 있는데요. 시설에 보시면은 전체 기초평가 현황에 보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고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연이 아니라 뭐 여기 급여 제공 계획이 있고 여기서 총평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 총평을 많이 쓰고 나서 이 총평에 따라서 바뀔 때는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또 되면 설명할게요.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 교방 교육을 연일 이상 실시한다. 아까 직원의 인권 교육하고 같은 거죠. 이것도 하나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다음 면담이 있고요.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노력한다. 이 부분은 주야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시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질향상 노력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수급자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 수급자 만족도, 하상 면회를 실시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직원의 만족도는 교육을 지원했다. 뭐 해식을 지원했다. 비품을 구입했다.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뭐 반영될 예정이고요. 뭐 문서 보완은 뭐 사업 계획서에 있는 부분이고요. 뭐 고충 처리랑 구비해야 되고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에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뭐 욕창 예방의 관리 및 치료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은 욕창 관리 및 치료가 되지 않다면 사실 이 부분은 주야간에 보면은 8-7에 여기 보면은 급여 제공 지침에 보면요. 저희가 다 반영은 해놨습니다. 반영을 해놨으니까 이거 혹시 옛날 자료 있으면 이걸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거 있으면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항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서는 하고요. 여기까지 대충 훑어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